자,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기업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자, 이게 하도 오래간만에 보는 기업이라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 뭐하는 기업이에요? 아이패밀리? 아동 이런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기업입니다. 예, 화장품 기업인데, 자, 이거 화장품인데요. 좀 주춤하는 흐름. 예전에 작년에는 정말 잘 나갔었습니다. 얘도. 자, 앞에 보실까요? 작년엔 자, 지금 주가 10,000원 선에서 출발해가지고 45,000원까지 갔어요. 2023년 12월에서 6월 초까지니까 지금 6개월이죠. 정확하게 6개월 동안 10,000원에서 45,000원까지 4배 반이 이렇게나 올라왔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제 화장품들 중에서 제일 먼저 깨진 기업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깨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뒤쪽에는 이제 클리오 같은 기업들도 깨졌고, 그 다음에 코스메카 같은 종목들도 깨져 내려가 버렸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깨진 기업이 돼요. 그래서 깨졌다가 한번 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깨가지고 중기로 지금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 국면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이런 국면이에요. 이 기업들 보게 되면 이게 일단 외적으로는 원래는 화장품에서 출발한 회사가 아닌데요. 이게 화장품에서 출발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식장, 그렇죠, 아이웨딩닷넷 이러고 들어왔다가, 그래서 뒤에 가지고 보면 이런 데도 보면 웨딩 가족 행사 서비스 플랫폼 이런 거 광고 대행 이런 것들이 지금 잔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요런 쪽에 이제 잔뜩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게 이 색조 화장품, 그래서 화장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장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 아시고 보니까 K부터의 글로벌 시장 같아요. 투여로 성장이 예상되며, 그렇죠. 근데 그 앞쪽에 보면 화장품 사업 부분에서 국내외 시장에서 실적 감소를 보인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을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 전망치가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실적의 퀀텀 리프라고 해서 뛰고, 2024년도에도 한 5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이러면서 주가가 아까 보셨던 거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주가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튀어오는 여기까지 반영이 됐고, 이 뒤로는 2023년 하반기부터 내리 깔아앉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시던 것처럼 정체되는 흐름 보이거든요. 작년 그리고 올해. 그래서 이렇게 정체되는 흐름 보이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올해 1분기도 그렇고, 지금 2분기 경우도 이제 매출은 조금 늘어났는데 이익은 지금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뒤로도 이게 화장품이라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대는 할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기업에서, 자, 이건 전부 다 외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외로 얘기가 나온 거고, 자, 이 기업의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가 화장품주들 다 때려 누르고 있죠. 그럼 화장품주를 다 버립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하나오션하고 현대미포조선은 때려 팔아도 삼성중공업은 그냥 쳐서 올려버리고요. 조선주 오늘도 그래가지고 누르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조선기자재는 그냥 쳐 올려버리고,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롱숏 시대잖아요. 지금은 롱숏 시대. 그럼 이제 화장품 쪽에 주로 롱으로, 숏으로 패드기 쪽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롱으로 들어오는 종목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얘가 그 종목입니다. 수급 한번 보실까요? 우와, 이게 뭡니까 이거? 기관이 싹 쓸어가고 있네요. 지금 이제 논스톱으로 쭉쭉 올라들어죠. 최근에 삼성중공업 논스톱으로 쭉쭉쭉쭉쭉 뻗어 올라오는 것처럼 얘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기관이 다 받아버려. 우리 훌륭하신 나리들이 이런 건 거의 연기금인데, 이번에도 연기금일까요?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투신 그놈이네요. 악당 삼총사들, 그때 그놈 삼총사들 쫙 들어가지고 지금 다 받아버리고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기대치는, 화장품은 어떤 종목이건 기대는 다 나와요. 화장품 중에서 기대 안 나올 종목이 있습니까? 화장품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알고 있으면 하나 얘기를 좀 해줘봐요. 화장품 중에서 얘는 화장품인데도 전혀 기대감이라고 눈꽃만큼도 없고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요. 중국 기업들. 근데 이런 애들 이런 간 애들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계속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도 세력성 시세로 중간에 몇 안 됩니다. 화장품 중에서 거의 쓰레기 취급받고 있는 회사들. 그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 얘도 중간중간에 이런 때 화장품 가지고 이슈 잡아가지고 치고 올려들고 중국 기업 때문에 이슈 잡아 들어왔잖아요. 이 기업들 이렇게 성장 전망치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화장품은 똑같아요. 그래서 패드기 쳐서 눌러놓고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우리도 지금 이 종목을 지금 1년 만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IPMLSC 1년 만에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1년이 넘었어요. 얘 마지막 분석 나간 지가. 그리고 지금 1년 만에 본다 이거죠. 이렇게 관심들 다 사라지고 다 떨어지고 화장품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지들게 그 사이에 실컷 잡아 끌어올리고 나서는 이제서야 나옵니다. 그 사이에는요. 짭죽이는 볼까요? 이제 요게 8월이죠. 이제 8월 이전에 얘들이 잡아떼기 전 그전 이전 다 관심이 없던 시절 같은 경우는 없죠? 뭐 없습니다. 그거네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8월 들어와서야 이제 뭐 동남아, 미주, 유럽 성장 본격화, 매력적 밸류에이션 PR이 12배 수준이니까요. 아주 매력적이지 않고요. VT 같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VT 코스메카보다는 요만큼 더 비쌉니다. 조금 더 비싸요.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력적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 안 했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VT나 코스메카 같은 경우는 성장 안 해? 자 얘는 이제 이 정도의 성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고 347에서 443이면 30% 조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 조금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 보이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VT와 코스메카 코리아 얘들 두들겨 때려 팔을 누르기로 들어갔던 12.26배 이렇게 나오고요. VT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 자 여기 들어가 보면요 600억에서 500억에서 600억 700억 800억 900억 얘들이 뒤잖아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여기도 마찬가지 12.93배 그리고 아이패밀리 SC도 역시 마찬가지 12.56배 똑같이 12배 수준입니다. 자 12배 수준인데 그러면 VT라든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이 종목에는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매력적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늘 하는 얘기 다시 설명드릴 수밖에 없죠. 내로남불 내가 사면 매력적 네가 사면 피크아웃. VT 8월 14일에 여기도 밸류드 매력적 한 번이 있네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8월 14일이면 딴 종목들 다 개박살 내고 있을 때죠. 자,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이때 그래서 분석해 드렸잖아요. 남들 다 개박살 나고 있는데 VT가 깨지지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다 달바 글로벌이니 이런 종목들 다 개박살 나고 있는데 이거 깨트린 게 언제냐 그러면 여기 11일 12일 달바 글로벌 깨트려가지고 개박살 나고 들어가 있는 거. 자 여기 위에서 실적 나오고 깨트린 거 8일 9일 10일 11일 이렇게 다 깨트리고 이러고 들어갔잖아요. 13일까지 이렇게 깨트리고 있는 동안에 VT 같은 경우는 안 내리고 있다. 8월 14일에 가서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주가가 보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자체가 전혀 지금 오른 게 하나도 없거든. 실적은 개선되는데. 자 그럼 이제 코스메카에 가서 코스메카에도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밸류에이션에 똑같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코스메카에도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있나 보죠. 코스메카에도 매력적인 얘기를 그럴 리가 있나. 네. 네. 없죠? 네. 이런 지랄을 하고 있으니 비올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자진 상패에 나가버리지. 내가 CEO라도 나가. 에이씨 신발놈들. 에? 죽도록 하면 뭘 거야. 맨날 죽가 때려 부셔가지고서는 주주들한테 욕이나 먹고 맨날 주주들한테 너네 뭐하는 새끼들이냐 그러고 욕이나 먹고요. 이런 기업들을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기관이 벌인 짓이잖아요. 이거 이런 기업들을 이게 어떤 기업이냐 이거야. 저거 지종목들 아니면 이런 기업을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기업을 이익률 수준 좀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62%야.
영업이익률이 65%나 되는 이런 기업들을 주가를 이렇게 깨트려 놓고 앉아있으니 이건 누가 안 나가겠냐고. 다 나가지. 예? 이래 놓고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차이가 이 앞이 아이패밀리 SC가 이게 그렇게 더 뛰어난 기업이 아니다고, 더 매력적인 것도 아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매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사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내가 사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 매력적인 얘기 전혀 없는 얘 같은 경우 때려 파는 거, 코스메카 이건 때려 팔고 있죠? 이런 방법 없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이걸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해보겠다라고 지금 작정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작정하고. 그래서 이제 한 템포 쉬는 구간 정도가 이제 요 정도 구간, 이게 저점에서 이제 38선 들어왔죠. 직전에 들어와서 요 정도 자리가 이제 쉬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쉬는 틈을 들어서,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종목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그런 장세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가장 좋은 구성은요, 일단 지금 일부러 조금만 좀 우선 사세요. 현재 패턴상으로 치게 되면 주가 올라 들어가고요. 그 다음 위쪽 저점과 고점이 나란히 올라 들어가는 상태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러닝 커렉션이죠. 단기 러닝 커렉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위에까지 그대로 올라간 다음에 이 정도 블록까지 잡아당겨 놓고 쉬는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선 1차적으로 우선 일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시기를 뭐 100만원어치를 사겠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3, 40만원 정도 사는 거예요. 50만도 아니고 요렇게 3, 40만원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벽에 가서 마치고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조정되는 흐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조정이 나오면 요 아래쪽 라인입니다. 이거 밑에 쪽으로 추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이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요게 다음 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눌려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 라인이죠. 그럼 대략 뭐 한 24,000원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요 정도 라인에서 자리 잡고 이렇게 들어오는 요거 나올 수 있죠. 앞서도 나왔던 거. 저기 이 HJ나 STX 엔지니어 이런 데서 나왔던 것 같은 내새끼 당기기, 내새끼 집중으로 당기는 종목에서 이런 거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쫙 잡아 끌어올린 다음에 잠깐 눌렀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 아이패밀리 SC의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요게 이런 형태 나오면 요 뒤에서 들어올 때 다시 얹어가지고 갔다가 밑에 들어오면 얹어서 들어가는 거. 요 그림 보고 있는 겁니다. 업종은 달라도 얘네들 하는 짓은 언제나 똑같으니까요. 얘들은 뭐 어느 정도 업종 가리고 있고 뭐 어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아. 어느 업종에서나 다 이렇게 롱숏 장난질 버리고. 롱숏 장난질 없는 업종 보셨습니까? 기관? 다 하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지고도 맨날 저지랄인데? 그래서 요 케이스 경우 그래서 요런 그림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의 경우에 러닝 커넥션으로 그대로 달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지금 박스 장세거든요. 박스를 지금 왔다 갔다 오늘도 지금 왔다 갔다 이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그대로 직선으로 나갈 가능성을 조금 더 낮게 보고 요런 형태를 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이고 그 다음에 눌려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남아있던 더 많은 물량의 금액을 엎어버리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그대로 돌파해서 들어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이 박스를 넘어가는 시즌도에서 또 하나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그 뒤에 다시 이제 들어갔다가 눌리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들어갔다가 눌려서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위쪽으로는 이렇게요. 지금 지들 사는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이 그냥 뭐 원사이드로 계속 잡아 뽑아 올리는 거 특징의 소수의 종목들 나오죠. 지금 화장품주를 전체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롱숏으로 섹터가 전체가 통으로 시장의 전체로 통으로 롱숏으로 들어가는 국면에서 살아남아 있는 종목, 즉 수급이 반대로 치고 들어온 종목은 속도가 어떻게 간다요? 얘기 드렸죠. 최소 2배에서 평상시보다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더 빠르고 강력하게 간다. 남들 다 때려 팔고 있을 때 한 놈만 사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 나머지들 살 종목까지 다 몰아가지고 걔를 다 때려 사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월등하게 더 강력하고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롱숏 장세에서 뚫고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에서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장품에서는 이거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제 세 개의 저가 화장품 중에서 확실하게 이제 한 놈만 당기겠다거든요. 이 한 놈만 당기는 요 종목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머지 각각의 분기점에서
이제 추가 분석 당연히 또 들어가죠. 추가 분석 당연히 들어갈 테니까요.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해 놓으면 이 종목들 필요할 때 분기점이 도달해졌을 때 분석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다시 뒤에서 살펴보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앞쪽에서 이제 14일날 나오는 거 한번 보긴 했는데 밑에서 펄리는 걸 보긴 했는데 뭐 그 사이에 이제 화장품에서 워낙 다른 종목들이 깽판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보다 보니까 순위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또 다룰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템포 늦었죠. 이제 실제로 들어간다면 더 아래쪽에서 들어갔어야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에서 치고 들어갔어야 보탬이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가권 이게 저항대 이미 접근이 됐어요. 이런 거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붙어서 이익을 내시라고 이렇게 오르고가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24분의 전문가가 각자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이제 똑같이 단타를 친다고 하더라도 재료 중심의 단타를 치는 분도 있고 테마 중심의 단타를 치는 분도 있고 저 아래 급등주 최원도 전문가처럼 일단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급등주.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성공을 하셨어요. 저 앞쪽에서는 또 하나 실패를 하셨고 오늘은 뭐 SGA, 썸에이지, SGA 상한가, 썸에이지 20% 급등 이런 거. 이렇게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다 들어가신 다음에 24번 다 들어가신 다음에 스타일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정 나하고 안 맞는 분들 뭐 난 코인 같은 거 안 해 그러면 코인 빼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결국에 나하고 가장 잘 맞는 사람 나한테 이익을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스타일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쪽에 6명 정도를 해서 딱 고정 세팅 시켜주고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도 하나 재료로도 하나 테마로도 하나 세력으로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꼭 먹고 알 먹고 수익률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올해 지금 같은 경우 뭐 세력들 난리죠. 제가 시장은 박스에 걸려 있어요. 시장이 박스에 걸려 들어가야 되면 세력주는 더 원래 미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때 단타로라도 열심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